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장이 그닥 좋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네, 그렇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네, 뭐 아무튼 종목마다 섹터마다 희비가 좀 엇갈리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국의 그 상하이 봉쇄가 한 20일경 해제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어쨌든 간에 뭐 미국에 대한 그 스탠스는 우리가 알고 있고, 중국이 또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크다고 볼 수 있지요. 이 봉쇄가 좀 해제되면 주가의 흐름 방향,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변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관계인데, 음 지금 뭐 열렬히 뭐 저항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냥 넘겨줄 수가 없죠. 그런데 푸틴이 또 이상한 말을 또 하고 있어요. 뭐 핵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뭐 5월 9일인가요? 네. 뭐 5월 초순경에 뭐 승리를 자축하는 뭐 파티를 열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어쨌든 간에 이 전쟁은 빨리 끝이 나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국제 유가를 비롯해서 증시에 실질적인 이 흐름을 미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죠. 유가와 더불어 뭐 달러 여러 가지 악재가 지금 공존해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높아진 물가와 더불어 금리까지 체크해야 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불안한 장세는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1분기보다 1, 2월, 3월보다는 4월, 5월, 6월 달이 확실히 더 좋아질 수 있는 장세가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예상, 예측, 네, 그렇게 판단이 좀 됩니다. 뭐 두고 보면 알겠죠. 자, 그런 가운데 뭐 증시에 있어서는 그래도 호재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전히 이제 해제됐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실외 마스크, 실내 마스크 착용 여부만 달려 있고, 이제는 모든 그 업종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졌고, 거리 두기, 뭐 모임 인원 제한 다 해제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리오프닝 관련 주들의 흐름이 오늘 참 좋았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일요일 날 그 스페셜 영상식으로 제가 하나 올려드렸습니다만은, 어, 이 미리미리 공부하셨던 분들은, 네, 요 리오프닝 관련주들 미리 딱 선점해서 분할 매수로 접근해가지고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상당한 또 재미가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어떤 종목에서 특히 뭐 시젠이라든가 어떤 종목에서 손실이 컸던 그 종목을 만회하는 방법은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충분히 한 다른 종목으로 수익 실현을 해 가면서 손실된 부분을 만회하는 방법, 이게 지금 장에서는 가장 현명한 투자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냥 주구장창 언젠가는 올라가겠지 기다리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네, 그렇다고 하는 것은 회사에 대한 절대적인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나는 불안하다, 뭐 사람 앞날도 모르는데 이 기업의 앞날 어떻게 알겠느냐, 불안하신 분들은 다른 종목으로, 저도 하는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시면 돼요. 그닥 어렵지도 않습니다. 네, 이렇듯 다른 종목으로 짧게 짧게 수익을 내면서, 네, 손실된 부분 만회하는 방법 도전해 보시죠. 자, 제 마음을 대변하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오늘 기사도 났네요. 추락하는 시즌, 참 이런 기사를 보게 될 줄이야. 국내 진단키트 대장주로 꼽히는 시즌의 주가가 연일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면서 코로나19 진단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 반영되면서, 앞서 시즌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대비해 R&D 투자를 늘리고 코로나19 독감 동시 검사 제품 공급을 확대하는 등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죠. 그러나 업계에서는 진단업체들의 역대급 호황기였던 지난해 대비 실적 부진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천정윤이가 자사주 매입, 네, 소각까지 이루어져야 하는데 네, 매입도 쥐꼬리만큼 또 소각은 하지도 않고 그러니 주가가 반등할 기미가 없는 것이고 또 걔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비코로나 제품의 매출이 이 코로나 매출이 꺾이는 것보다 더 빨리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죠. 그렇다고 돈도 있고 시간적 여유도 있었습니다만 M&A가 제대로 이루어졌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쌓아둔 잉여금으로 배당을 늘려서 5%, 6%를 주면 그래 장기 투자하면서 주가는 내려가도 배당금으로 또 재투자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이라도 할 텐데 그렇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 마인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스탠스를 바꾼 겁니다. 이 기업은 장기 투자로서 가치가 불분명하고 기업 가치 훼손이 일어났구나. 어디까지나 저의 기준입니다. 제 생각이고요. 저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즌을 장기 투자할 그 필요성을 저는 더 이상은 못 느낀다.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다 각자 사람마다 생각은 달라요. 저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즌의 비중을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점점 줄여 나갈 것입니다. 자,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지가 됐죠. 진단키트 관련 기업의 주가가 장중 신저가를 갱신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도 줄어들고 있고 그런 가운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까지 말몰리면서 진단키트 수요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반영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진단키트 수출도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 관세청이 매월 10일 발표하는 정점 이 수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4월 진단키트 수출 실적이 750만 달러로 지난해 4월 대비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자, 연장성산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수출 데이터 줄 거 다 알고 있다. 나는 지금의 시즌이 아니라 분자 진단 앞으로 뭐 TV에서 광고도 그런 광고가 나왔습니다만은 10년 뒤, 20년 뒤 전 세계가 분자 진단이라는 영역이 의료계의 중심이 되고 이끌어 갈 것이다. 그 앞에 그 중심에는 시젠이라는 회사의 기술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주가가 뭐 2만 원이 되든 다시 만 원으로 돌아가든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장기 투자 20년, 30년 하셔야 됩니다. 네. 본인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그리고 지금 당장 20년, 10년 뒤, 20년 뒤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손실된 부분이 수익으로 바뀌는 모습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다른 종목으로 투자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애널리스트가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 둔화에 따른 글로벌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감소는 글로벌 진단키트 수요 감소로 이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연구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안정화에 따른 진단키트 수요 감소로 관련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의 역신장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투자하셨던 분들은 이런 뉴스조차도 다 감내하고 지내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뭐 물론 답답해서 그러시겠지만 어떤 그 투자자분은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주식 시즌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았냐? 제가 왜 물어보냐 그러니까 내가 팔면 본인도 팔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매수하고 매도하는 것은 본인이 판단하시고 본인이 하셔야죠. 저한테 물어본다고 뭐 답이 나옵니까? 저는 시즌을 들고 있어요, 계속.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종목으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수익이 나면 시즌으로 손실된 100만 원을 팔아서 그걸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메꿔 나가고 있어요.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1월부터 4월 말까지 어떻게 이게 얼만큼의 수익이 나서 시즌을 얼만큼 매도했는지 제가 5월 초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방법도 있겠죠. 시즌은 시즌대로 놔두고 다른 종목으로 계속 수익을 얻다 보면 시즌에서 예를 들어서 뭐 1억 원의 손실이 났는데 다른 종목을 매매하면서 1억 원의 수익이 나면 시즌으로 1억 손해 본 것을 만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시즌은 시즌대로 들고 갑니다. 네. 뭐 나중에 나올 호재를 기대하면서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면서 단 이 방법은 여유 자금이 좀 충분히 있어야 되겠죠.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본인 손실이 30%가 지금 나 있어요.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되세요? 네, 저는요, 손실이 50%입니다. 저는 손실이 70%입니다. 그러면, 나는 30%는, 더 버틸만 하겠는데? 그러면서 판단이 흐려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남과 비교하면 이 본인의 판단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남이 뭐 10%의 손실이건 80%의 손실이건 본인 손실만 하고 본인이 이걸 충분히 복구할 수 있는지, 만회할 수 있는지, 이 기업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지 왜 남과 자꾸 비교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은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5% 10%밖에 손실이 안 났겠죠. 그러면 그분과 비교해서 본인 스스로 자괴감에 빠집니다. 난 투자를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본질까지 흔들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 시제는 진단업체 미래 성장 동력 이 부재에 대한 업체 우려가 심화되자 시제는 엔데믹으로 전환 등 영업 환경 변화를 인지해서 연구개발 R&D 투자를 늘리고 코로나 독감 등 동시 검사 제품 공급을 확대하는 등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별로죠. 먼저 시제는 IT 분야 투자를 늘려 분산 진단 방식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집중했고 진단 시약 개발 방식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고 대대적인 R&D 투자도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시제는 R&D 비용으로 약 750억 원을 사용했는데 이는 19년 98억보다 약 7.5배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아울러서 자궁경부암, 성맥의 감염증, 코로나 외에 호흡기 질환 등 진단 시약 장비 개발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갈 계획이고 이번 달 코로나19 독감 등 19종 동시 검사 제품을 호주와 유럽에 인증 또 수출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CGN에서는 엔데믹으로 인한 진단키트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를 인지해 다양한 호흡기 바이러스 등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올플렉스 제품이죠. 인증을 호주와 유럽에서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가시적인 이런 성과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인증은 받았지만 아직 수출은 시작되지 않은 상태다. 한 진단업체 관계자는 시즌이 엔데믹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비전을 제시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R&D 투자 확대, 전략적 M&A 등 대부분의 전략은 중장기적 투자가 필요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긴 어려운 사업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꾸 본인은 장기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런 기사를 읊어주는 유튜버를 볼 때마다 막 욕을 하고 싶죠. 하지만 현실을 보십시오. 현실을. 본인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욕을 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기사가 났는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에 흔들릴 것 같으면 투자하지 말으셔야죠. 무조건 믿고 투자했으면 본인이 플랜이 있으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어느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제 영상을 보시고 항상 저는 그래도 끝까지 믿고 투자합니다. 이 영상 잘 봤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로 본인의 투자 철학을 명확하게 밝히시는 분들 저 정말 응원합니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지만 반말짓거리로 하는 분들 가차없이 차단하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존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닥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시즌이지만 그래도 저도 끝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수량은 점점 줄어들겠지만 시즌을 응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